핫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사부구성과 키워드 연결법, 꼬리물기 이와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방학특강 관련해서 동영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카트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풀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문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괄호에 들어갈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내 방식대로 보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머리와 꼬리 위주로 훑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전체 사부 구성 틀에 맞춰진 글입니다. 자, 맨 마지막 전체 꼬리에서 고릅이라는 표현이 있고 집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 있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란 단어, 가정이란 단어 연결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이처럼 해석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문은 여러분들이 쓴 글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 의사입니다.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다 관점과 보다 관점입니다. 읽다는 신문의 행간을 읽다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프레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나는 지문은 거의 다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 틀을 익혀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 선수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죠. 이 네 가지 틀을 익히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해석할 수 있고 지문 중에서 읽어야 할 부분 빨리 읽고 선택지, 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이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은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첫머리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전체 내용의 대표 선수, 키워드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전개 가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의견, 이 키워드를 정리,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습관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실제 글에서 이 마지막 그러므로 따라서에 해당되는 표현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글은 아주 허전합니다.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라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글을 읽을 때 문단이 하나인 경우는 머리와 꼬리만 봐도 됩니다. 문단이 여러 개인 경우는 첫 문단의 머리, 그리고 중간에 읽지 말고 마지막 문단의 머리와 꼬리 이것만 읽어도 충분히 전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발문과 지문 선택지도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발문,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습니다. 지문은 방금 내가 했죠. 자, 선택지마저도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는데 특히 선택지는 꼬리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중간 안 읽어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글을 이렇게 보되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자, 좌측에 내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문에서 A라는 키워드를 잡았으면 선택지에 A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단어
홍길동을 잡았으면 홍길동 그대로 쓰입니다. 근데 A-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선택지 조선 중기 소설의 주인공 어적으로 활동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 예시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꼬리에 희망자 파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뜻 다른 표현, 설문지죠. 연결하면 되죠. 해석하지 말고 답을 3번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출제 원리는 NCS, 수능, 피셋 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력이라는 거죠. 자, 이 문제 다시 볼게요. 이것은 인용했기 때문에 맞다 그렇다 해당됩니다. 맞다 그렇다. 자, 이와 같은 얘기들 쭉 하고 나서 봤다 하지만 내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 이게 내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이야 하고 그 이유를 대주고 있죠. 그러면서 맨 밑에 결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결국이란 표현은 그러므로 따라서 해당되는데 이 문단에 꼴이 고립되었다, 집에 갇혀 있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선택지를 다 해석할 거냐? 그러지 않고 집이라고 하는 단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어버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학생들에게 이 사부 구성 작성 틀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자, 이 사부 구성에 해당되는 표현 하나라도 있어야 글이 완성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괄식이죠. 두괄식으로 글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관계 두괄식이다. 그리고 이항 대립 관계, 또 마지막에 정리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 이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도 있어야만이 글이 완성된다는 것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죠.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긴 지문의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고는 답을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 문제를 대한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엄청나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책을 누더기로 만들 정도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에서 하나를 잡고 중간 읽지 말고 꼬리로 가는 겁니다. 꼬리에서 우리가 외웠던 표현 따라서가 있네요. 따라서 동그라미 치고 이제 마지막 꼬리를 한번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인데 2번에서 보고, 정보, 경찰 이와 같은 표현이 있죠. 마지막 문단에서 경찰, 보고, 정보 이와 같은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문에서 쓰인 A라고 하는 표현이 선택지에 A 그대로 쓰인 경우죠. A 다시 같은 뜻 다른 표현도 아니고 전부 다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보고한다. 그리고 정보. 이렇게 쉽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고 이 내용을 다 읽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또 전공 공부하듯이 한다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럴 시간도 없고 또 이 내용 우리가 깊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사부 구성 그리고 꼬리 물기, 포맷 이와 같은 것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며 그 방법을 나에게 묻기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기사만큼 좋은 글은 없다. 신문을 자주 봐라. 그럽니다. 자, 신문기사를 보되 아주 긴 기사는 보지 마시고 짧은 경제 관련 기사 가운데 제목만 보고서 뭔가 있다 싶은 것을 추려냅니다. 보면은 기사에 분명하게 이와 같은 표현이 있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그러나 내 의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와 하지만 같은 뜻이죠. 그러나 하지만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또 마지막에 팔아치워서 해서다. 이것도 역시 이유에 대한 표현이죠. 두 가지로 구성된 글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독입니다. 글을 전체 다 빨리 읽고 내용 파악하려고 하는 게 속독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속독의 단점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라서 문제는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20년간 익힌 이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 이론을 다 동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전공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 그 내용을 다시 가져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도 깊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기초 개념이죠. 그 기초 개념을 이해해주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풀이율 높일 수 있고 정답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점수 만들 수 있죠.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